타세요 수익버스 새로운 이번 한 주 수익 종착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버스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고영이 4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또 터치했잖아요. 지난주에 FDA 승인 추진 중이라는 점 미리 짚어주셨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고용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실 로봇 섹터에서 하이젠 RNN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또 SPG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다 연이어서 말씀드리다가 이제는 의료용 로봇, 특히 수술용 로봇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때가 됐다. 특히 이제 카이메로라고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의사들도 고령화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손떨림에도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뇌수술 로봇은 이 수술용 로봇 중에서도 가장 좀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작년 5월 달에 FDA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카이메로가 지금 FDA 희귀 장비로 지정된 상태다 보니까 FDA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게 올해 한 1분기 정도 안에 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획득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또 큐렉소, 또 인공관절 로봇, 수술용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연이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고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꾸준하게 찍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3D 검사 장비 관련해서 2013년부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고영이다. 그래서 결국 고영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인 어보우 반도체도 같이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고영이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큐렉소 같은 수술용 로봇 기업들까지도 같이 또 동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번 주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오후장에는 약간의 좀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출회되고 있는 시장에서도 나름 고영이 탄탄하게 장중에 30% 가까운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 보이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바로 한번 설정해 보면요. 1차는 제가 9,970원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 그래서 2차 목표가 12,7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9,970원을 익절 라인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만 준호라는 기사님의 닉네임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보지 못했던 종목 발견해 주셨고요. 고영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탑승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한중 NCS 버스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실력을 뽐내주시고 있는데 계속 타고 가도 되는 거겠죠? 사실은 한중 NCS가 1월 29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바로 시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결국 이번에 LA 산불로 인해서 ESS에 대한 가치, 결국에 가정이라든지 산업계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오늘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동안 단성되자마자 급락세가 연출되었던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또 그리고 ESS 기업들도 오히려 좀 오랜만에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결국에 ESS 쪽에서는 한중 NCS의 어떤 반등 흐름이 가장 강하게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가볍게 오늘 장중에 돌파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9일까지 봤기 때문에요. 1월 29일까지 차분하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32,500원은 무난하게 돌파를 했고, 그래서 2차 목표가 35,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3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벨트 꽉 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새롭게 탑승하는 수익버스 2대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일단 첫 번째 버스는요. 그래도 이번 주 또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길게 보자는 의미에서 빨간 버스, 광역 버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장기 버스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들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폭스뉴스에서 오늘 거의 200건의 어떤 그 과제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가상자산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관세 카드 마을이 있고, 그리고 반이민법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그래도 에너지 지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관련 말들도 특집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지배를 또 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취임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전략들과 앞으로의 어떤 정책들을 선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이제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나와주면서 결국 원자력 또 그리고 화력 발전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좀 이제 풀 것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 관련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특히나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전 섹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원전 마을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원전 관련한 모멘텀 짚어볼 수 있는 버스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몇 번 버스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13066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130660번 버스, 어떤 버스입니까? 바로 한전산업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에 이제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석유 생산이라든지 원자력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즉시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고 에너지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긴급 권한을 발동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오늘 원전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팀코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한전 KPS, 한전 기술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전산업은 한전 계열사고 또 운전 또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을 주축으로 이제 팀코리아 또 그리고 원전 동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결국 직간접적으로 한전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달에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관련된 공계약 협상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족쇄가 더 이상 이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체코를 필두로 한 유럽권의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발전 설비 또 그리고 운전 정비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한전 계열사 내에서 한전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그 화력 발전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한전산업이고요. 최근에 작년에 인도네시아와 41조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을 다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본계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전산업이 한전 계열사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LA 화재 같은 경우도 송전탑에서 발해됐다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했을 때는 한전산업도 국내뿐만 아니라 또 미국 내 또 북미 지역의 또 이제 송전망 구축 작업과 전력망 복구 작업에 같이 또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SS 관련해서 제가 한중 NCS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는데, 결국 ESS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1월 29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ESS 쪽의 매출이 또 가파르게 급증한다고 했을 때 한전산업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또 이제 시스템 ESS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도 ESS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삼성전자의 어떤 협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한전산업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수익 종착지까지 직행하는 이번 주 첫 번째 버스 한전산업으로 또 태워주신다고 하셨고요. 사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네. 고민하시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뭐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좀 수정해드렸는데,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7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가격 전략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3,7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6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버스도 탑승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버스는 어떤 노선인가요? 첫 번째 버스를 빨강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두 번째 버스는 시내버스, 파란 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님의 주력 버스 파란 색깔 버스로 골라주셨고요. 마을들이 좀 중요하겠죠? 뭐 여전히 저는 로봇 마을이 가장 시장에선 핫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일단 협동 로봇 마을, 또 그리고 돌봄 로봇 마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의료용 로봇 마을로 고용의 후속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의료용 로봇 마을로 떠나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님께서 짚어주셨던 고형 버스가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네. 의료용 로봇 좀 기대가 뜨거운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쪽인가요? 일단 결국에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이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AI 신약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또 수술용 로봇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올해까지도 이제 AI와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했을 때 이게 AI 의료용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용 로봇 관련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의료용 로봇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 번 버스로 타고 갈지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46094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460940번 버스 탑승 준비 중이고요. 버스 이름 어떻게 좀 됩니까? 오늘 긴데요. PNS 미케닉스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신체 재활 로봇 제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웨어러블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뇌졸중 환자라든지 척수 손상 또 아니면 파킨슨병에 의한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웨어러블 로봇을 제공한다. 그래서 신체 재활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대표 기업들과 좀 협업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2014년부터 수출을 시작해서 20여 개국에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3개년 평균 수출 비중이 한 66% 비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 FDA를 비롯한 유럽이라든지 중국 또 러시아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23건의 인허가를 획득했고 해외 파트너사도 20여 곳이 넘는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면서 이미 2019년부터 안정적인 영업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 워크봇이고요. 뭐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족관절 3포인트 훈련이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또 이제 재활 로봇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기대감도 충분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PNS 미케닉스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고영의 후속 버스로 PNS 미케닉스 끌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고영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고용 따라서 사실 큐렉소라는 기업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졌고 의료용 로봇 기업들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돼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11,6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1,6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들 탑승하셨겠죠?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 검색하시면 이번 주 우리가 설 연휴 전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또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확실하게 집중을 해 나가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하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로 가기 위해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